안녕하세요, 김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도 남북 정상회담 관계로 30분 일찍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자, 오늘이 3일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무엇이든 Q&A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바로 추석 연휴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네. 추석, 기쁜 고유의 명절이긴 하지만 음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들 많으시죠? 오늘 빠르고 간편하게 추석 명절 음식 만드는 방법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죠. 김혜연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어제 밤부터 비가 오던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상암동 채널A는요, 조금 전보다 빗줄기가 많이 약해져서요, 지금은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시죠? 비구름이 해를 가려서 하늘 표정이 꽤나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는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평양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마지막 장소죠. 백두산이 있는 삼지연은 구름만 다소 끼겠고 낮 기온은 20도로 선선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루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등 중부와 영남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당 5mm 안팎으로 강한 비는 아닙니다. 앞으로 남해안은 5에서 30mm, 그 밖에 전국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남부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 18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비로 인해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과 울산 22도, 안동 23도, 대전, 창원 24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아 부쩍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고 이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 시정이 좋지 않은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시고 빗길 운전 조심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을 본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실은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비핵화 관련해서는 결국은 북미 앞으로 협상, 특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크게 두 가지 중대한 뉴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비인에서 북한 측과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협상을 하겠다라는 이게 아마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협상으로 첫 번째 첫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스가 바로 나왔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부분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것과 함께 2021년 1월 비핵화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구체적인 지금 시한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실은 이번에 뭐 어제 공동 선언 합의문도 나왔지만 이제 그 외에 서명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구두로 어떤 식으로는 이제 북한에 미국에 전달이 됐을 텐데 아마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방금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관련 협상 이야기, 비인에서 협상 이야기가 나왔고 2021년 1월 비핵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까지 언급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뉴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네. 곧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었고 이제 두 번째 만났을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서 네. 이제 비핵화 관련한 이제 중대한 첫걸음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나냐 안 만나냐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는 이야기까지 언급을 함으로써 네. 현재까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네. 비핵화를 실현시키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날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일정은 이제 새벽에 환송식을 갖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정이었었는데 어제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백두산에 오르자라는 이제 네. 얘기하면서 오늘 백두산 이제 등반 일정이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일정을 보면 일단 새벽에 이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순안공항, 평양 순안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백두산에 가려면 거기 삼지연 공항이 있거든요. 예. 삼지연 공항까지 간 다음에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등산해서 올라서 장군봉까지 오르는 게 일정인데요. 네. 현재는 아직 삼지연 공항에는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8시 도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현재는 비행기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아마 곧 10분, 15분 내로 이제 삼지연 공항에 이제 도착을 도착을 하겠네요. 바로 이제 장군봉까지 등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오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장군봉 다음이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인데 현재 이제 북한에서 오르는 백두산을 보면 장군봉에 가죠. 그 다음에 천지까지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날씨가 좋으면 이 케이블카를 타고 쭉 천지까지 내려올 수가 야.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뭐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하늘이 허락해야 그러네요.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일정은 이제 장군봉까지는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진다면 함께 천지까지 내려가게 될 텐데 뭐 아마 저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예. 천지까지 한번 다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역사적인 일정인 만큼 예. 하늘도 좀 도움을 줬으면 예. 좋겠네요. 있고요.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네. 이제 저기에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 내려와서 문 대통령은 이제 귀국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정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집단 체조 관람 이후에 네. 아주 감동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재 뭐 온라인 관련 뉴스 중에 이제 가장 뜨거운 게 어제 저녁에 이제 대집단 체조 관람이 있었었거든요. 네. 여기는 한 15만 명 정도의 북한 주민들이 모였던 곳인데 이제 관람 후에 문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이 연설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 7분에서 뭐 10분 사이 연설이 이어졌는데 이 연설이 엄청 감동적이었었고 중간중간에 저 기립박수가 12차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면서 정말 뜨거운 장면이었었는데요. 내용은 우리 민족은 이제 함께 살아야 된다. 예. 우리 민족은 5천 년간 함께 살다가 지금 채워진 지 70년밖에 안 네, 됐다. 다시 손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자. 평화에 대한 얘기라는 건데 그런 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부분들이 한 줄 한 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기립박수가 나왔었고 네. 지금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연설문 내용들 뭐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었던 함께 갔던 뭐 지코라든가 이런 예. 이제 문화 예술인 인사들도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는 이제 전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깜짝 발표를 포함한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답방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핵심 내용이 역시 이제 크게 뭐 3가지 부분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앞선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 예. 네, 네. 뭐 가을 뭐 앞으로 연내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그쵸. 예. 뭐 기존에 김정일 위원장도 오려고 했었는데 북한 내에서도 이제 만류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남한의 분위기도 같이 있었는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언급도 역시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결단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이제 그런 일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나온 이제 중요한 공동 선언 내용들이 있었겠죠. 네. 예. 이것도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군사 부분, 이제 두 번째가 비핵화 부분, 비핵화. 세 번째가 경제 협력, 경협 예.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좀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부분이 저 1번입니다.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예. 이미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구체적인 뭐 이행, 행동 네. 방령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뭐 GP를 어느 정도 철수한다라든가들이 있어서 실은 저 1번만큼은 뭐 많은 북한 전문가들도 저 정도면은 종전선언이 필요 없을 정도다라는 네. 예, 예. 얘기였었고 이번에 비핵화 관련 부분은 앞서 뭐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라든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이 있는데 비핵화 부분은 역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아마 결실을 맺지 않을까. 3번 경협 부분은 우리가 많이 어제도 언급이 됐었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가능성, 또 동해안 서해안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 그래서 서해안 쪽은 개성공단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특구, 동해안은 금강산 관광을 주축으로 하는 관광특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저 경협은 실은 앞서 2번에 비핵화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통한 북한의 제재가 풀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다음에 경제 협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수순 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들어있었고 뭐 여러 네.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날 일정에 대해서는 또 내일 네. 이 시간에 자세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내주시죠. 전해주시죠. 지금 뭐 경협 이야기가 점점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먹거리 쪽, 특히 농업, 식품 쪽의 기업들의 관심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취재 열기로 뜨거운 내외신 기자들 사이에 똑같은 커피가 놓여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 그룹이 부스를 열고 취재진에게 빵과 커피 3,500여 개를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 커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취재 지원은 실향민 출신인 회장의 뜻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그룹의 전신이자 전쟁 전 황해도에 처음 문을 열었던 가게를 다시 세우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일반 식품업체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남북 교류를 상징했던 초코파이 제조업체가 대표적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인기가 높았던 초코파이는 북한 시장인 장마당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회사에게는 긍정적인 당연히 지금 분위기인 건 맞고요. 북한 주민들께서 선보일 수 있다면 공식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 밀반입되던 라면도 육로를 통한 직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협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니까 수요가 더 있을 것이고 또 일반 북한 소비자들에게도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들이 북한 경제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김지환입니다. 주부들에게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트로트계 아이돌 윙크도 함께해서 기대가 됩니다. 토니오 셰프까지 세 분 한꺼번에 인사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윙크입니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주 그 풍성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윙크까지 초대를 했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남북 그 정상회담이 너무나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네. 남과 북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뜻깊은 되는데.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추석 때 음식을 해야 되는 주부들의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담을 저희가 좀 덜어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네, 주제를 네.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간단 추석 음식 레시피. 네, 오늘 뭐 토니오 셰프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입니다. 네. 아니, 저 오늘 밝습니다. 오늘 네. 너무 기분 좋고요. 예. 뭐 항상 저기 두 분 같이 계셨지만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요. 즐겁습니다. 우승이 좌주의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구분을 하시나요? 마치 오늘을 네. 기념하는 것 같아요. 남과 북 같지 않으세요? 야, 중간에 셰프님. 네. 중간에 그럼 여기는 DMZ네. 그러네요. 네. 예, 청정 지역. 예. 청정지역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초간단 추석 음식 레시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야, 그런 굉장히 말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제일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초간단 레시피라고 해서 저는 진짜 작심하고 부엌에 섰다가 할 게 너무 많아서 막상 실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확실한 거죠? 오늘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고요. 네, 뭐 그냥 손만 빠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맛있어야죠. 네. 오늘 빠르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승희 씨하고 주희 씨는 네. 어머니를 도와드립니까, 추석 때? 궁금해요. 바빠서 내가 봤을 때 행사하는구나. 솔직히 어머니께서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는 그 장비를 저희가 대드리죠. 아우, 그런데 솔직히 효녀시네요.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시집 갈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붙이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저는 붙이는데 3분 동생 주워 먹기 바빠요. 아이 근데 또 이게 뺏어 먹을 때 제일 맛있거든요. 한 명이 요리하면 또 한 명이 먹어야 궁합이 잘 맞죠. 네, 근데 오늘 토니오 셰프님이 간단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오늘 정말로 배워서? 집중해서 공부해서 올 명절에는 효녀 가수로 한번 거듭을 해볼까 네 지금 열심히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효녀 가수 윙크를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 레시피 뭔가요? 네, 이번에는 시간을 완벽하게 줄인 5분 동그랑땡입니다. 동그랑땡을 5분 만에? 에이,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동그랑땡 하나 우리가 붙이려면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반죽하고 빚어야 되죠, 붙여야 되죠. 기름 냄새 장난 아니고. 손이 많이 가네요. 솔직히 진짜 말이 안 돼요. 저희도 예전에 그 부엌에다가 신문을 그냥 근데근데 탁 달고 해도 기름 다 튀고 장난 아니에요. 나중에 머리가 거의 떡이죠. 맞아. 그렇죠. 근데 아니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시피는요. 정말 물론 이제 5분 안에 만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최대한 빨리 했을 때 5분이고요. 적어도 10분 안에 부쳐 먹는 과정까지 만들 수 있는 10분이라고 방법을 해도 대단한 겁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오늘 이거 보시면 추석 때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와.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먼저 재료를 섞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중요하죠. 근데 너무 이 음식 하시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는 게요. 네.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유리볼 하나 딱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재료 뭐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돼지고기 쓰나요? 네, 돼지고기고요. 여기. 돼지고기 넣어주시고 두부도 넣어주시는데 두부는 항상 물기를 꽉 짜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두부 넣어주시고요. 네, 참고로 토니오 셰프가 만들면 맛있습니다. 그럼 윙크도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저희도 이거 많이 그러면 많이 가져가요. 저는 여기서 다 먹으려고요. 네, 아침 식사 하셔도 돼요. 진짜. 자, 버섯도 넣어주시고요. 버섯 들어갔고요. 당근이고 당근. 동그랑땡인데 꽤 큼직큼직하게 썰었어요. 뭐 큼직큼직하면 좋잖아요. 씹는 맛도 있고. 네, 맞아요. 추석 특집이다 보니까 푸짐하네요. 네, 고추, 매운 고추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색감이 좋네. 네네. 그리고 여기 다진 마늘입니다. 네, 그냥 늘 아는 재료들 그냥 다 넣어주세요. 간장도 넣어주시고. 간장도 잘해요. 뭐 지금까지는 평소에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네, 실죠? 같네요. 네,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네. 자, 아, 그리고 참기름을 후추까지. 넣으셨나요? 네. 그리고 소금. 소금. 간. 네. 그리고 전분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거 사실 이거 넣는 거는 뭐 시간이 네. 이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네,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버무려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혹시 몇 분 면까지는 지났나요? 똑같아요, 거의.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요. 하죠. 지금 아직 1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네. 네. 자, 1분도 안 지났죠? 네. 자, 설마 손 빠르게 해라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쌍둥이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셰프가 다 해놓고 손 빠르게 하면 됩니다. 이거 정말 험한 거 알죠? 이제 모두 모여서 반죽을 해주시면 붙입니다. 되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네. 예. 자, 조물조물. 조물조물 이렇게 반죽을 충분히 해줍니다. 주물러 주십니다. 네. 아, 이렇게 주방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러니까. 어머님 옆에서. 그렇죠, 현우 오라버니? 고개를 숙이시네요. 시선을 피하시네요. 못 들었어요. 예. 자, 이렇게 반죽은 끝났습니다. 와. 네. 이제 사실은 시간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뭘까요? 시간만 아무래도. 모양 만들고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동그랑땡이니까. 사실 이거 하는 거는 뭐 이거 묻히는 거야 뭐. 그냥 금방 그냥 하잖아요. 하는데 이걸 모양 만들고 흔히 얘기하는 소쿠리 네. 여기다가 이렇게 다 놓은 다음에 붙이고 않게. 다시 소쿠리에다 옮 이게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빚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오늘의 그 5분 비법? 동그랑땡 비법. 네. 이 은쟁만 하네? 네, 은쟁만 하나 있습니다. 아니, 비법이 뭘까요? 자, 한번 그럼 소개해 보겠습니다. 비법이 뭔지 공개합니다. 바로 비법은 과연? 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지금 야노시오가 2명이 온 줄 알았어요. 이거 랩 다 쓰고 남은 그 심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리고 맞아요. 하나는 그냥 비닐팩이고. 네. 네. 저렇게 뭐 지퍼팩을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비닐팩을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 네.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보관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빠르게 동그랑땡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네. 그
그 비닐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도와주시겠어요? 보세요, 이거 어른 나오는 거야. 그러네. 자, 제가 부엌에서 항상 이런 승희 존재입니다. 씨가 안 움직이는구나. 그 자리가 참 부엌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자리. 아, 보는 네. 건 좋아하는데. 아니 저 너무 구경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자리가 원래 항상 제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열심히 도와주는데. 오늘 좀 편하시죠? 오늘 좀 힘드네요. 우리의 소중함을 깨달을 거예요. 저 이거 맞아요. 들어드릴게요. 네, 좀 제가. 들어주시고요. 네, 들어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비닐팩 안에 동그랑땡 반죽을 이렇게 반죽을. 넣습니다. 올려놓고. 네. 원래는 하나하나 조그맣게 쪼개서 네네네. 빚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김밥 말듯이 이렇게 네. 말아주시면 돼요. 아, 진짜 김밥 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이렇게 끝을 묶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묶어주시고 네. 그 아까 랩심 보셨죠? 랩심 잠깐 좀 아시겠어요? 네, 랩심을 이걸 뭐 하시? 설마? 바로 요 랩심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넣으신 다음에 네. 냉동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한번 해왔어요. 이렇게. 오, 해오신 거예요? 쇽, 예. 꼼꼼하시다. 그러면은 냉동을 해서 네, 필요할 때 꺼내서 그렇죠. 해동했다가 그렇죠. 바로 부쳐 먹으면 맞습니다. 끝이네요. 네, 그러니까 종이 호일이나 네. 뭐 이런 것들 뭐 구매하시고 다 쓰시고 나서 버리지 마시고 네. 모아두세요. 모아두시고 이렇게 해두시고 냉동에 딱 꺼내두시면 마치 소세지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먹기 직전에 썰어 그냥. 딱 풀어가지고 네. 지금은 셰프님. 네네. 너무 똑똑하세요. 심지어 판매하는 것 같아요. 총각이에요.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이거 진짜 오늘 방송에 더 열정적이 되네요. 네. 네. 진짜 간단하네요. 자, 오늘 너무 저기 당황을 해갖고 그래서 창피해갖고 이렇게 쳐다보면 또 여기 또 있고. 빨개지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귀까지 빨개지죠. 알겠습니다. 네. 방송하시면서 양쪽 중에 더 마음에 드시는 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네. 이렇게 싹 열어주십니다. 네. 모양이 잡혀 있는데요. 그럼 이걸 그냥 썰어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끝이네요. 이렇게 썰어주신 게 썰어서 붙여. 썰어서 네. 네 자, 밀가루. 썰어주신 게 네. 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 어머나 모양도 가지고. 그냥 진짜 동그랑땡 네. 그대로네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네. 바로 전분물, 달걀물 해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야, 이렇게 하면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시간 절약이 확실히 되겠네요. 아, 그리고 물론이죠. 이게 추석날 하려면 바쁘니까 미리 그 전에 좀 한가할 때 해놨다가 그날 냉동 상태로 썰어버리면 끝이죠. 끝이네 그냥. 그럼 진짜 네. 5분 걸리겠네요. 5분 안 그래도 써는 거야 뭐 금방이니까. 네. 아니 근데 오늘 저 김현욱 씨와 추혜정 씨 옆에 없으니까 좀 외롭네요. 네네 네네. 자, 이렇게 네. 예. 자, 이렇게 달걀물에 살짝 담갔다. 아, 농담입니다. 네. 자, 아니 그래서 지금 모양이 지금 일정한 사이즈로 있으니까 네네네. 보기에도 이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손으로 만들면 큰 것도 은근 쉽지 있고 작은 않거든요. 것도 맞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동그랑땡 붙이는 방법이 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하시면요 네. 크기도 일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은 네. 보통 붙이실 때 계란물에 담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담갔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올려주세요. 아 바로요? 네네네네. 이거는 그 저희 어머니 비법인데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달걀물을 올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묻히면은 막 이게 네네네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우리 셰프님 어머님이 전수하신 비법이라고요? 이렇게 어머님 똑똑하셔요. 어머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뒤집어가면서 하시면은 계란물을 많이 하지 않고도 진짜. 동그랑땡을 붙일 수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네. 계란물 그거 모자라가지고 다시 막 몇 개 깨고 네네네. 다시 만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또 절약도 되겠네요. 맞아요. 아, 제가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팬에 기름도 안 들어오고 지금 동그랑땡을 하고 있어요. 아유 이게 네. 기름 아닌가요? 기름이에요, 그게. 네. 네. 아 기름 제가 두를까요? 진짜 기름을 사실 기민하지 못하고 오 셰프가 많이 저렇게 당황한 걸 처음 당황하셨네요. 보네. 네, 사실 제가 좀 손이 많이 가는 남자예요. 옆에서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 살짝 넣어주시고요. 아, 왜 이렇게 들러붙나 했어요, 팬을. 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나야 되는데. 네,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 맛있겠다. 군침이 군침이. 그동안 간단한 레시피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초간단이면서 네네네. 와 모양도 제대로 나오네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붙여주시면 돼요.
진짜 5분이네요. 네, 5분이에요. 지금 진짜 뭐 딱 5분이네. 시간 많이 흐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진짜 뭐 명절 때뿐만 아니라 주부님들 그 도시락 준비할 때도 평소에 이렇게 해두시면 아침에 후다닥 구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음식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동그랑땡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레시피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Blackburn, I've so long without you, boy. Today now, I'm here hanging out in the streets, thinking about reactions of an action. 네, 초간단 동그랑땡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간을 앞당긴 단축키 산적이라고 제목을 정했던데 네네. 단축키 산적. 아니 솔직히 산적은 우리가 네. 먹을 땐 한순간이지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요리잖아요. 네. 와 이게 어떻게 단축키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죠? 아니 근데 산적 보통 어떻게 만드시는 줄 아세요? 알죠. 재승이 알아요. 이론적으로. 네, 고기는 일단 핏물 빼는데 반나절 걸리죠. 네. 또 네. 양념제는 또 하루 걸리죠. 맞아요. 최소 이틀은 준비하는데 걸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역시 이론은 좀 빠삭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 산적 보통 하려면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리 중간중간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오늘 알려주시는 방법으로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원래는 오늘 1박 2일인데. 원래 1박 2일인데 네. 오늘 제가 약간 좀 허풍 좀 보태면 여러분들 산적 20분 안에 만들어 드릴게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보통 진짜 1박 2일 걸리는 걸 네. 20분이요? 사실 좀 과장하면은 10분 안에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와. 지금 윙크가 옆에 있다고 그냥 막 던지는 건 아니죠?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네. 가능한 거면 우리 어머님들 정말 이제 앞으로 그럼요. 네. 부엌에 있는 시간에서 해방되는 그게 거죠. 앞길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총명인데 형이요. 와, 여러분 빨리 TV 앞으로 오세요. 빨리 어머니. 오세요. 좀 과장하면 남북 정상회담만큼 최고입니다. 당연하죠. 오늘 제가 이거 과감하게 이 산적 나가면은 검색어 잠시 뜹니다. 자, 네, 일단은 산적용 고기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자, 산적용 고기는 우둔살이나 또는 이제 채끝살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시간 단축키 비법 1번이 나옵니다. 네. 네. 궁금해요. 뭐죠? 자,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비법 공개는 항상 비법 공개? 한번 해주세요. 요거 맞아요? 네. 자, 비법 공개 갑니다. 잠깐. 너무 한 번에 공개하면 안 돼요. 요거 나가면 정말 어머니들 아주 네. 쉬운 재료예요. 그리고 요것만 있으면 고기 요리 아주 맛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공개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과연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죠? 네. 소금인가요? 뭘까요? 설탕입니다. 설탕. 네. 설탕인데요? 백종원 씨? 잠깐만요. 근데 그 핏물 빼는 시간 단축하는데 설탕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어떻게? 사실 설탕이나 소금이 그 삼투압 작용을 해서 고기 핏물 빠지는 시간을 훨씬 더 짧게 단축을 시켜줘요. 근데 이 설탕도 많이 뿌리시는 게 아니고요. 살짝 위에 흩날리듯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네네. 저는 막 푹 재운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데 근데 많은 아니네요. 어머니들이 설탕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설탕을 넣으면 안 돼. 이런 몸에 거 안 맞아요. 좋다는. 네. 근데 뭐 이 정도는 진짜 괜찮죠. 짱만. 소금도 아니고. 살짝만 뿌려주십니다. 네. 그러면 앞뒤로 뿌려주시면 돼요. 네, 앞뒤로. 앞뒤로 그냥 살짝 흩날릴 정도로 살짝 뿌려주시고요. 뿌려주시고요. 저승이는 원래 단맛을 좋아해서 많이 뿌려도 괜찮아요, 셰프님. 네.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 설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삼투압 작용을 해서 핏물 제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또 이 고기의 그 감칠맛을 높여주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뿌려서 살짝만. 구워주시면 특히 소고기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설탕 한번 뿌려보십시오.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요? 왜 소고기는 왜 더 좋아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돼지고기보다 소고기 핏물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요. 네. 자, 이렇게 소고기 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칼등으로 두드려주세요. 칼등으로요? 네. 이것도 뭐 좀 부드럽게. 이게 맞습니다. 산투압을 도와주나요? 네.
제가 아니, 노래 3탑은 따라드릴까요? 아니고요. 네. 타르르르 팔간 달아 나 좀 예쁘게 잘 좀 쳐주세요. 네네네. 아, 다만 바라는 거는 그 손을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그냥 힘드네요. 네. 자, 이렇게 팔등으로 두드려주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사실 저도 추석 때 산적 좋아하는데 산적이 단단하고 질겨서 질겨요. 맞아요. 네, 먹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팔등으로 살짝 두드려 주신 다음에 네. 아, 이것도 팁인데 여러분들. 팁입니다, 여러분. 네네. 칼집을 이렇게 싹싹싹 내주세요. 그래서 고기를 한 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많이 이런 방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세요. 근데 오늘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방향은 상관없나요? 방향은 열십자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사방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설탕 훅 뿌린 다음에 칼 등으로 두들겨주고 열십자로 칼집. 그렇죠. 야. 자, 이렇게 칼집 막 내주세요, 그냥. 네, 마구마구. 네. 쉽네요. 네, 쉽습니다. 보기만 해도 야들야들해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양념에 재워주시면요. 재우는 시간을 뭐 반나절이 아닌 한 뭐 20분만 재우셔도 순식간에 고기를 재우실 수가 이미 있어요.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재울 때 몸 안으로 쏙쏙 받아들이는구나, 얘가.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반나절 원래 재워야 되는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스며들까요, 선생님? 당연히 스며들죠. 네. 왜냐면은 거기다 설탕을 뿌려놨기 때문에 아까 설탕 뭐 한다고 그랬죠? 네, 핏물은 빼주고 양념은 싹 집어넣어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칼집을 내줬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쉽게 스며들어요. 쑥쑥. 자, 양념도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다른 양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이게 혼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셰프님. 자, 양념 같은 경우에는요, 제 양념에도 재료만 두 번째 비법이 그러네요. 있죠? 양념 비법 있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예. 제가 또. 자, 그럼 또 네. 공개하겠습니다. 자, 비법 한번 공개해주시죠. 자, 두 번째 양념 네. 비법, 단축키 두 감칠맛을 번째 내는 비법, 바로 네. 이게 뭐죠? 이게 뭐 참기름인가요? 뭐예요? 간장 아닌가요?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을 넣어요? 네. 보통 김치 담글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멸치 액젓 같은 경우에는 네. 맞아요. 김치 담글 때 쓰는 거 맞는데 네. 이 고기 절이거나 재울 때 살짝 멸치 액젓을 양념에 넣어주시면요. 이 감칠맛을 그냥 2배, 3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리고 재울 시간을 길게 가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아주 맛있는 고기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 야들야들해진 고기 안에 더 쑥쑥 양념이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스며들게. 우리 하룻밤 동안 재웠던 거를 그러네. 그냥 단숨에. 맞습니다. 20분 만에. 멸치액젓. 네. 멸치액젓. 그래서 이 갖가지 양념 재료를 넣고 네. 거기에 멸치 액젓까지 살짝 넣은 네.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양념 잴 때 똑같이 하면서 거기다 멸치액젓만 조금 첨가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받는 고기에도 그냥 딱 스며들었네요, 정말. 네, 그죠. 이거 생방 시작하기 전에 해놓은 거예요. 진짜요? 네네네. 우리 어머니도 이틀 걸렸던 거를. 네. 그러니까요. 이틀 걸렸던 요거는 빨리 구워서 한번 먹어봅시다. 네. 진짜. 얼마나 부드러운지. 어머나. 네. 팬을 좀 달궈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근데 저 이거 하면서 계속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기 보고 예, 안녕하세요 했다가 여기 또 있으니까요. 네. 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집중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팬에 기름은 두르나요? 기름 둘러야죠. 네. 좋은 지적이에요. 더 까먹어버렸네. 힌트를 드렸습니다. 살짝만 둘러주세요. 네. 너무 많이 둘러주시면요. 양념이, 맞아요. 양념이 들어간 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너무 많이 둘러주시면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살짝 팬에 이렇게 살짝. 묻어나는 정도만. 네. 이렇게. 진짜. 그리고 불도 이 산적 같은 경우 절임 고기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부터 너무 강불로 해주시면 안 돼요. 쉽게 타죠.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고기를 넣고. 야, 넓적하게. 먹음직스럽다. 네. 이 행복한 소리. 이 고기 굽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죠. 맞아요. 추석이 왔어요, 맞아요. 벌써. 네, 네. 와, 진짜 이번 명절엔 부드러운 산적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그리고 비도 양념도. 오니까 이 소리가 더 반갑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멸치액젓은 잘 알고 있는데 양념에다 추가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렇죠.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이 꼭 산적할 때만이 아니고요. 네. 불고기 같은 거 이렇게 절임 요리 하실 때도요. 멸치 액젓 살짝 넣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요리할 때도 멸치랑 궁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멸치 액젓 살짝 넣으시면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네. 멸치 멸젓. 액젓 끓인 거에다가 돼지고기 찍어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제주도 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네. 아셨구나, 이거. 궁합이 좋다는 거. 구워주십니다.
확실히 잘 다져서 그런지 금세 익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기만 해도 부드러워 보여. 야. 조금 더 익혀줄게요. 네. 야, 육즙이 아주 그냥. 진짜 우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산적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나요? 이 산적도 추석의 대표적인 그러니까요. 요리잖아요. 아, 진짜 전 이렇게만 하면 결혼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두 가지 배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워서 결혼했던 거지. 네. 엄두가 안 나서. 아직 미혼이시군요, 두 분 다. 아, 예, 예.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아, 실례를. 예, 예. 네. 아유, 예. 네, 잘해야겠네요. 이미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벌써. 와. 이렇게 하고 뒤집어줍니다. 뒤집는 저희가- 타이밍은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역시 혜정 씨가 저랑 같이 하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귀신이에요, 이제. 고기를 뒤집는 정확한 타이밍은요. 네. 저희 삼겹살 구워 먹을 때랑 똑같아요. 핏물이 육즙이 살짝 올라올 때. 네, 올라올 때쯤 고기를 탁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뒤집은 직후인데요. 네, 네. 저는 꼭 그 시간을 못 참고 미리 뒤집어서 고기가 맛없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고기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고요. 네, 네. 맛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육즙이 싹 올라올 때 고기를 뒤집어주시면 좋습니다. 손혜원 셰프님 오늘 요리가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5분 남았어요. 아, 5분 남았다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지금 양옆에 윙크가 있으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예.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약식. 예. 물론 약식? 이제 아니, 약식을 5분 만에. 아유. 5분 만에 하는 건 아니고요. 15분 걸려요. 15분. 네. 그럼 오늘은 방법만 좀 초특이죠. 알려드려야겠네. 이거. 네,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약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시식부터 해보시겠어요? 그 옆에 제가 가져왔어요. 네. 이건가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든다고요. 15분 안에. 네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하죠? 저는 그동안 약식을 사서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네. 이건 정말 만드신 홈메이드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죠? 네네. 들어갈 거 다 들어갔고 네. 대추 향기도 솔솔 나고 네. 이걸 어떻게 초스피드로 만들 수가 있나요? 여기다 아까 그럼 붙인 만들 수 동그랑땡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 그럼 뭐 궁합이 찰떡궁합이죠. 기가 막히죠. 거기에 산적까지 살짝 썰어 먹으면은 아주 기가 막히죠. 자, 만드는 방법 살짝 간단하게 공개를 하고요. 네. 그리고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 네. 네. 먼저 찹쌀. 찹쌀. 찹쌀은 살짝 불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찹쌀을 넣어줘. 다 넣을게요, 다. 네네. 다 넣고 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요번에 네. 약식의 비법입니다. 네. 약식의 비법은 뭐냐면요. 네. 그 대추물이에요. 대추물이요? 대추 주스. 네. 대추물. 네. 잠깐만, 선생님 지금 대추 주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막 대추 갈아서 이렇게 뭐 삶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거? 시중에 파는 거예요. 아. 마트 가면요. 네. 마트 가면요. 이 대추 주스를 이렇게 이것도 생각 진행을 못 팔아요. 했네. 네. 아, 몰랐어요. 그러네. 그러면 정말 15분 만에 네. 가능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시중에 파는 대추 주스예요. 네. 대추만 나요? 네. 맞아. 이걸 쓴다. 아는 게 힘이네요. 우리 몰랐잖아요. 네. 자, 그리고 참 좋은 세상이다. 여기에 뭐 꿀도 네. 넣어주시고요. 단맛이 나야 되니까요. 아우, 맛있겠다. 네. 참기름도 넣고요. 참기름 넣고. 그냥 재료 다 넣어주세요. 네. 다 넣어주세요. 야, 그러니까 여기는 대추 주스 시중에 파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었어요. 시중에 사오면 되니까 그리고 만들 필요가 없는 계피가루. 거죠. 아, 이거 계피가루도 네. 넣네요. 약식을 할 때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주시면요. 네.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섞어주세요. 너무 쉽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단 찹쌀은 좀 미리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분량의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물은 어느 정도 넣는 게? 물은 저희 밥할 때랑 똑같아요. 딱 손을 딱 대봤을 때 이렇게 찰랑찰랑 손등이 할 때 살짝 살짝 잠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또 다른 비법 아이고, 원료.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선생님. 이거요. 네. 다 따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봉지로 하나 산 거예요. 요즘에 네. 한 봉지 이렇게 간편하게 하루에 먹을 나온 수 있는 그 견과류 요만한 세트가 있는데 네네네네. 지금 보니까요 재료들이 편의점에 갔다 오면 다 넣을 수 있어요. 집에 있어요, 다. 맞아요. 오늘 이 약식의 비법은 바로 그겁니다. 편의점 약식이네. 네. 잠깐만요, 이 야. 밤도 설마 그 맞아요. 네네네.
오늘 와. 그 추석 요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특별히 이렇게 요청을 기가 하셔가지고. 정말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다 만들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맞아요. 사실은 문명의 이기를 조금 이용해도 돼요. 맞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맞아요. 네. 조합만 해서 차마 네. 생각을 못 한 거죠. 물만 넣고 와. 저 자신감 생겼어요. 네. 저도 할 수 밥솥에다 있을 넣으면 것 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요. 이렇게 해서 밥솥에 넣고 백미 밥 하는 네, 거 딱 하듯이 버튼 똑같이 누르고 하면 완성이 딱 되면 이렇게 야. 이렇게 됩니다. 자, 어머나. 기가 막히다. 약식을 아.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군요. 네. 이렇게 하시면 15분 만에 약식을 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적이나 한번 썰어서 먹어보죠. 네, 그러죠. 한번. 승희 씨. 네. 승희 씨, 좀 도움을 주시죠. 시시. 네. 시식 이제 네. 그냥 자 시식을. 산적도 다 익었죠? 이대로 들고 뜯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자, 산적은. 칼로 먹기 좋게. 얼마나 부드러울지 너무 궁금하다. 지금 네. 되게 쉽게 썰려요. 네. 드셔보세요. 행복해라. 궁금해. 자, 그러면 쌍둥이들의 맛을 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까 설탕을 넣었는데 너무 달지는 않는지 뭐 그런 거. 어때요? 제가 태어나서 먹은 산적 중에 제일 부드럽고요. 와. 풍미가 느껴져요. 네, 어우. 기가 막히네. 양념이 이렇게 잘 스며들어 네, 네, 네. 20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머,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만족스러워요? 윙크? 아따, 그거 참 최고로구나. 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간단 세 가지 음식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석 명절 맞이하면 뭐 이렇게 음식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추석을 맞아서 친지, 일가 친척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고민인데요. 네. 이렇게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은 물론 이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는 흙 속에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보물일지 함께 확인하시죠. 민족의 대명절 추석.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생기는 고민들도 있죠. 그중 하나가 추석 선물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 선물을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추석 선물, 고민 타파를 위해 9월 제철 맞은 흙 속의 귀한 보물 찾으러 함께 가보시죠. 네, 명절이 되면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이 명절 선물인데요. 우리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이른 시간임에도 트럭킹 일로 가득 찬 이곳. 쉼없이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또 옮기고 계셨는데요. 아니, 이 상자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귀한 흙 속의 보물이에요. 흙 속의 보물. 흙 속의 보물이라고요? 그 흙 속 보물을 확인하기 위해 요리조리 발빠르게 다닌 결과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보물의 정체는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9월 제철을 맞은 인삼. 흙 속의 금빛 보물 맞죠? 네, 지금 제철이기도 하고요. 추석이 이제 다가오니까 가족이나 부모님들 명절 선물로 많이 챙기고 있어요. 건강에 워낙 좋으니까. 명절 선물로 인기라는 인삼.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향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식감, 맛, 향까지 갖춘 인삼의 매력. 추석 선물로 워낙 인기라 좋은 인삼을 차지하려는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인삼이 정확히 어디에 좋은 거죠? 예로부터 인삼은 자양강장의 효능이 뛰어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원기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면역력 증진, 항노화, 항산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삼이 인기가 없을 수 없겠죠? 가족들을 위해서 지인들하고 선물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건강에 좋고 몸에 좋다니까. 추석이라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인삼 선물을 해서 지인들 건강하시라고 드시고. 역시 선물의 가장 큰 의미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인가 봅니다. 저도 이렇게 인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인삼을요, 맛있게 요리해 먹으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요리 방법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인삼 요리 비법을 위해 찾은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아이의 엄마이자 요리 연구가 김한나 씨를 만났는데요. 인삼 손질부터 배워봤습니다.
칫솔 있으시죠? 요걸로 이렇게 흙 정도만 탈탈탈 이렇게 털어서 손질해 주시고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세척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요리는 인삼 천리찬. 먼저 소고기 양지를 삶아 준비하고요. 메인 재료인 인삼을 썰어 끓는 물에서 2분 정도 쪄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 다름 아닌 전자레인지입니다. 수분을 증발을 시키기 위해서 전자레인지 2분을 돌리게 될 건데 나중에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왜 전자레인지 수분 날렸는지. 2분씩 골고루 뒤집어가며 돌려주면 되는데요. 고기에도 이렇게 수분이 없고 이렇게 쫄깃쫄깃 보여지시죠? 이게 이제 소고기랑 같이 드실 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삶은 소고기와 준비된 인삼을 간장, 청주 등으로 만든 소스가 잘 배이도록 졸여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작과꿀로 마무리해주면 인삼 천리찬 완성! 밥 반찬으로 딱일 것 같죠? 제가 인삼으로 준비한 두 번째 레시피는요. 인삼 에너지바예요. 먼저 인삼을 알맞게 썰어주고 버터와 인삼, 잘게 부순 견과류를 볶은 후 설탕과 약간의 소금을 넣어줍니다. 볶은 인삼과 견과류를 틀에 넣고 냉동실에 20분 정도 굳혀주면 인삼 에너지바 완성! 반찬부터 디저트까지 인삼이 가득하네요. 드디어 에너지바랑 천리찬 요리가 완성을 했어요. 네. 선생님, 제가 한번 맛 좀 봐도 될까요? 네. 욕심껏 한 입 가득 먹어보았는데요. 인삼의 식감이 정말 남달라요. 약간 건조를 시켜서 그렇지 그게 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입맛에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오, 잘 먹는다. 반찬부터 간식인 에너지바까지 그 맛은? 역시나 엄지척! 엄마, 맛있어! 네, 곧 다가오는 추석에는요. 인삼 요리로 가족들의 건강 챙기세요.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인삼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역별 축제 일정은 한국인삼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네, 건강을 생각하는 인삼 선물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추석 선물도 선물이지만 사실 추석을 맞이하려면 집안에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이 지난 뒤에도 정리할 것들도 많고요. 네, 네. 또 가을에 되면 이 추워지는 날씨에 대한 대비까지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가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처럼 풍요로운 명절 추석. 하지만 명절만 되면 음식 준비로 주부들은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근데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원래? 저희가 가족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 되고 넉넉하게 주고 또 싸주고 하려면 이왕이면 좀 많이 하는 게 낫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 혹여 모자랄까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넘치는 마음 덕에 명절 음식 남아도 너무 남습니다. 우리가 먹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 냉장고에 넣다가 또 나중에 다시 빼보면 상해져 있고 또 먹을 수 없으니까 계속 그래서 버려지는 것도 있고 이제 이거 하나 치워놓으면 또 과일 쓰레기 나오고 과일 쓰레기 치우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수도 끝도 없죠.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평균 약 1만 4천 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박미진 주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남은 명절 음식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전찌개부터 나물 비빔밥까지.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어떤 사내 진비도 계속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활용을 해도 너무 남죠. 냉동고에 질리고 물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계속 기름진 걸 먹다 보니까.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음식물 쓰레기. 더 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건강에 적신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게 되면 곰팡이가 자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인체 내에 들어가면 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는 과연 안전할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정용 변기 시트가 약 510 RLU로 오히려 오염도가 낮았는데요.
건강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처리한다는 주부. 그런데 여기에요? 이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막 버리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냥 막 넣으면 돼요. 우리 식구들은 그냥 이렇게 버려요. 이렇게 이따 집에서 부패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도 잠시. 주부가 다시 상자를 엽니다. 그런데 이건 흙? 그럼 아까 버리신 음식물 쓰레기 어디 갔어요? 아,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방식으로 인해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상자에 넣으면 마법처럼 퇴비로 변신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80여 종의 미생물이 저 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80여 종의 미생물이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오면 발효, 소멸하는 원리예요. 한 줌의 흙으로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예를 2시간, 3시간이면 바로 발효가 되고 무기질, 야채 같은 거는 24시간 안에 완전히 소멸 분해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재탄생된 퇴비는 집안 화분에 뿌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남은 거를 바로 제가 내려가서 버리지 않고 네가 버릴래 내가 버릴래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퇴비로 이용해서 저희 시골집에 텃밭에 이렇게 주니까 채소들이나 야채들이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걱정도 없고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주부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여름에 같을 때 막 냄새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 하나 있으면 너무 좋죠. 갖다 버리는 것도 불편하고 한데. 명절의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 이젠 걱정 없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까지 부담되셨죠. 여름이 끝나고 찾아온 시원한 가을이 반갑기는 하지만 곧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난방비 걱정이 앞섭니다. 난방비 절약할 방법을 찾아 나선 제작진.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살림꾼 이은혜 주부. 집안 곳곳 훈훈한 기운이 가득. 와, 집이 참 따뜻하네요.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서 집안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지 벌써부터 추위를 생각하면 너무 싫어요. 어디론가 향하는 주부. 아니, 여긴 어디죠? 다락방인데 여기는 원래 보일러가 안 들어가는데 저희는 겨울에 너무 추울까 봐서 그래서 여기다가 보일러를 다 시공했습니다. 세상에, 집안 전체를 다 난방한다고요? 난방비 폭탄 걱정 안 되세요? 아니요, 저희 집은 난방비 걱정 없어요. 난방비 걱정이 없다니. 난방비에 자신만만한 이은혜 주부,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입주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난 뒤에 난방비가 한 30% 줄었어요. 과거 난방비와 현재 난방비를 직접 비교해봤는데요. 정말 2년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비결이 뭔가요? 이게 저희 집 난방 비법이에요. 이게 난방 비법이라고요?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보일러. 시멘트로 시공하는 기존의 습식 난방이 아닌 스티로폼 단열재를 이용한 건식 난방이라고 하는데요. 건식 방식은 많은 양을 사용하는 습식에 비하여 빠르면서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 수가 있고요. 데워진 열이 위로 다 올라오는 복사 효과가 뛰어나고 전도판에 바로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켜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지나면 바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온수 배관이 얇은 덕분에 순환 속도가 빨라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네요. 보일러 시공하러 왔습니다. 아니, 보일러를 시공한다면서 왜 혼자 오셨어요? 건식은 그냥 여기 보시면 스티로폼처럼 그냥 돼 있어가지고 블럭 맞추기 하듯이 그냥 끼우기만 하시면은 되는 방식이어서 되게 편리해요. 먼저 단열재를 바닥에 깔아주는데요. 소재가 특별하다면서요? 소재는 EPP 소재라고 이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단열도 되고 층간소음까지 방지를 해줘서 되게 효율적인 아이입니다. 단열재 사이사이에 신축성과 내구성을 두루 갖춘 온수 호스를 배치해주는데 그 위에 덮는 건 뭔가요? 이제 열 전도를 잘 해주기 위해서 열 전도판을 깔아준 거예요. 여자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간단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이사 갈 때 이거를 두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직접 다시 분해해서 들고 다시 가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도 똑소리 나게 가을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30분이고요. 이번에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죠.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김지환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친환경차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저희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친환경차 수요가 한 10만 대 정도가 된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친환경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얼마나 팔렸나요? 네. 10만 대 얘기도 있던데요. 네, 10만 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네. 통계부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이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친환경차는 73,680대,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특히 순수 전기차는 이 정부 보조금 그리고 세금 감면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올 8월까지 17,000여 대가 팔려나갔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이대로라면 10만 대 돌파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판매가 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많은 분들이 친환경차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또 오해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환경 차량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제가 판넬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전기차는 모두 승용차일까요? 네, 당연히 승용차만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근데 최근에 탈디젤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실은 SUV 차량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현욱 MC 아주 정확히 알고 정확하죠. 계시는데요. 네. 그동안 친환경차는 거의 승용차 모델만 많고 SUV 모델은 거의 출시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이 우수한 초반 가속력 그리고 높은 연비를 갖춘 디젤 SUV가 특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SUV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95.7%. 그러나 이 비중이 매년 꾸준히 낮아져서 이 지난해에는 75.8%까지 떨어졌고 올해 7월까지는 70%를 겨우 넘기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네, 디젤 SUV 비중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김현욱 MC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폭스바겐 사태가 아무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로 클린 디젤 신화가 무너졌고 이 이후에는 디젤차의 배기가스 기준 또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업체별로 이 친환경 SUV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SUV가 성능 면에서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네, 과거만 해도 사실 이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좀 크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SUV는 초반 가속력이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행거리가 늘어났고 그리고 관리비까지 아주 저렴해지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차들 SUV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께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전기차는 충전이 어려울까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충전소를 본 것도 같아요. 네. 하지만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가 이 신뢰도가 부족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주행거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 연료가 떨어지지는 않을지, 이 연료가 떨어지면 주변에 충전할 곳은 있는지 이 걱정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이 최근에는 국내에서 제조한 일부 전기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이 380km 이상을 주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정도면, 걱정을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서울에서 대구, 광주, 울산까지 갈 수 있는 충분히 거예요. 갈 수 있겠네요. 네, 또 제가 고향이 또 경남 창원인데 거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충전 요금 포인트로 결제 가능할까요? 보통은 신용카드로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포인트죠? 네, 현재는 그런데요. 이 내년 1월부터는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바로 이틀 전인데요. 이 환경부가 포인트사 그리고 카드사 5곳과 함께 이 전기차 충전 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해서 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간편 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이 전기차 충전 요금 결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적립 포인트
포인트로 그동안 카드사에 쌓아놓던 적립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가입 후에 결제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우선은 이 공공충전 인프라 카드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카드를 발급을 받고 나면 이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이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정보를 등록을 해서 연동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결제 방법도 궁금한데. 네, 결제 방법은 저희 똑같이 인프라 카드로 그 결제를 바로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비용은 이제 2,300원 정도 되는데 이 카드사 협약을 맺은 카드사의 회원들이 포인트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 평균을 내봤더니 6,800점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3번 정도 충전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전기차 충전 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300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2,300원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이 알뜰 충전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대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꼼꼼하게 단가를 확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전기 수요 시간에 따라 그리고 부하 시간에 따라서도 요금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이 심야 시간대가 경부하 시간대로 가장 저렴합니다. 네, 경부하 시간대는 사계절 모두 동일한가요? 네, 사계절 모두 동일을 해서 이 사계절 모두 밤 11시부터 이 오전 9시까지는 저렴하게 충전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요일에 따라서는 평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따라서도 요금대가 달라지는데 이 일요일과 공휴일에 요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건 이 전기차 요금제는 내년 12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 요금이 면제가 되고 충전 요금도 50%가 할인됩니다. 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강원도 정선군 소식입니다. 살랑이는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억새밭을 배경으로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면 강원도 정선군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원도 정선군 민둥산에서 내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민둥산 억새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해발 1118m의 민둥산 일대가 억새꽃으로 덮여있는 장관을 볼 수 있는데요. 축제가 시작되는 내일은 산신제와 가요제,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라돈 불안 해소를 위해 실내 공기 라돈 저감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인천시는 지역 기업들과 함께 라돈 간이 측정기 대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8일에는 인천터미널 대합실과 만남의 광장에서 라돈 저감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어르신 교통사고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인 체험 복장을 한 청년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좁아진 시야와 굳은 관절 움직임 때문에 부축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길을 건넙니다.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도 보행자도 3초만 여유를 갖자는 의미로 기획된 이벤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고 경찰청이 후원한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행사에 모범 운전자회와 녹색 어머니회 등 350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8년 2만 3천 건 수준이던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3만 7천 건을 넘어서며 10년 사이 61%나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00명 가운데 고령 사망자는 1,700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면허증 반납 퍼포먼스와 함께 각종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채널A 조영민입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9월 20일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은 원래 시간대인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8시 기억해 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